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교육대학교 정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불수능이라 하여 가지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대비 수능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다,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교육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교육대학교 정시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고 지원하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 전년도 대비 교육대학교별로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개 대학교에 대해서 표시를 해 두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이외에는 작년 대비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조항에서 보면은요, 경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3개의 교육대학교는 일반 전형 이외에 특별 전형 또는 경인교육대학교는 만학도 전형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교육대학교들은 일반 전형으로만 선발한다. 그 외의 특별 전형들은 수시 전형에서 다 뽑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수시 전형에서 뽑히지 않고 이월되는 인원이 있다고 한다면 정시 전형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원수는 매우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에서 보면 공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 영어 등급별 점수가 조정됐다. 한 등급 차이가 20점에서 10점으로 조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경우는 무엇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영어 2등급을 맞고 공주교육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1등급을 맞은 영어 절대평가에서 1등급을 맞은 학생이 10.3%에서 작년에 올해 5.3%로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올해는 1등급을 맞아야만 가능했었던 공주교육대학교가 2등급을 맞고 다른 점수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면 합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구교육대학교의 수능 반영 점수가 변경된다. 지금까지 계속 100분위를 고수해왔던 대구교육대학교 정시 전형에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100분위에서 수능 100분위 점수가 표준 점수로 바뀐다 해갖고 학교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100분위 점수가 유리한지 또는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는 학생마다 차이가 있죠. 자, 그걸 고려해서 대구교육대학교를 지원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교육대학교. 자, 가장 많이 변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울교육대학교는 1단계 수능 총점을 600점 만점에서 800점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점이 아닙니다. 학생부 비교과 반영이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신 반영도 안 하고 작년부터요. 자, 그 다음에 비교과 반영을 했었는데 이 비교과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1단계에서 수능 점수만으로 선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도 3등급 이상만 되지 점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국사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서울교육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의 3과목의 표준 점수만 가지고 1단계를 선발한다. 그것도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교육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작년에 비해서 수능 점수가 그럼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교육대학교 이외에 청주교육대학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청주교육대학교를 지원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일반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폐지가 됐고요. 1단계 선발 배수가
3배수에서 2배수로 줄었다. 물론 최저학력 기준은 사실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1단계가 3배수에서 2배수로 줄었다라는 얘기는 뽑힐 수 있는 학생들 중에서 뽑힐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 하면은 청주교육대학교 어차피 1배수 뽑는 거 아닌가요? 물론 1배수를 뽑지만 청주교육대학교는 면접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면접에서 일단 3배수 안에 들어간 다음에 면접을 잘 봐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능을 조금 못 봐서 3배수 안에라도 들어갔으면 면접에서 합격 가능성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불가능해진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2배수 안에 들어야만 면접 볼 자격이 되니까 이 부분 고려를 잘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00점 만점에 평했던 것을 800점 만점으로 조정을 했어요, 점수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청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는데 이걸 2분의 1로 나누어서 점수를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신을 반영할 때 내신 반영 비중이 한 등급에 10점이었던 것이 수능 점수의 체감 점수로는 20점이 됐었던 거죠. 자, 무슨 소리냐면 청주교육대학교는 내신이 안 좋고 합격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점수가 좋고 수능 점수가 좀 좋지 않았던 학생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주교육대학교에 많이 합격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400점에서 800점으로 그대로 반영함으로 인해서 그냥 내신 한 등급에 10점 정도 체감 점수가 더 크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는. 수시 전형이 바뀜에 따라서 수시에서 이월됐던 인원이 거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정시 인원의 일부가 수시로 넘어가서 수시 인원의 정원수가 증가됐고요. 그에 따라서 정시 인원이 줄어들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시 인원의 대부분이 교과 전형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정시 전형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이월되는 인원도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시 인원 그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예상되는 정시 모집 인원은 작년 대비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점수 상태에서 뽑는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커트라인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눈치 작전을 봐서 비율이 적은 지원율이 적은 학교를 쓰게 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작년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능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들이 합격 가능한 학교가 청주교육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육대학교 원서는 쓰고 싶고 점수는 좋지 않은 학생들이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대학교가 청주교육대학교이었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춘천교대의 경우에는 작년에 수학 또는 과학 10% 가산점이 5%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춘천교육대학교 정시 전형에서 문과 학생은 합격하기가 어려웠다. 이 얘기죠. 이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2등급 후반대 점수만 되더라도 가산점을 받으면 문과 학생이 1등급을 맞은 학생보다 점수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에 뽑힌 학생들은 대부분 이과 학생이었는데 올해는 5%로 줄어들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수능 반영 점수를 계산해 보아서 커트라인 점수, 예상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학교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바뀌었다. 자, 이 부분은 한국교원대학교 입시의 전형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군에 있는 모든 교육대학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과거에 나군에서는 교육대학교를 학생들이 한 군데 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가군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학과 또는 사범대학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갖고 서울교육대학교를 지원하거나 경인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는 한국교원대를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 지방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가군에서 한국교원대학교, 사범대학을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나군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교육대학교 한 군데나 또는 한국교원대학교, 사범대학교 한 군데를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서 학생들의 지원폭이 축소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교육대학교나 한국교원대학교, 사범대학교를 가고 싶은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면 작년에는 양다리를 거칠 수 있었다면 올해는 한 군데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생겼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한국교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반영됐었던 점수보다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년도, 작년도 대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올해 수능, 2019학년도 수능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는 이 부분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100분위를 기준으로 하는 학교라고 한다면 원점수는 낮아질 수가 있지만 100분위 %는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비율은 같겠죠. 1등급은 어차피 4% 안에. 물론 1등급을 맞는 원점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100분위 비율은 달라지지 않죠. 항상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분위를 적용하는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물론 지원율이나 그 학교에서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에 대해서 반영 비율이나 반영 점수의 폭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커트라인 점수의 변경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위 반영하는 학교는 큰 변동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나 영어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영어가 됐든 국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1등급에 뽑힌 비율이 4%이긴 한데 작년 대비 전체 1등급이 5%냐 6%냐 심지어는 뭐 작년 대비 과목별로 한 4% 이상 차이 나는 과목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등급 안에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그 비율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작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러나 이제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차이점이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어 1등급이 자, 작년에는 10.3%에서 올해 5.3%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어 1등급을 지원을 했었던 학교들이 대부분이 다 올해는 2등급이 지원을 하기에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3%면 거의 그 과거에 2등급이었던 학생들이 다 1등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었던 학생이 1등급으로 가는 확률이 5.3%이기 때문에 2등급인 학생도 점수 학교에 따라서 한 등급당 10점이든 5점이든 심지어 뭐 진주교대 같은 경우는 2.7점이니까 그걸 고려해서 지원한다면 얼마든지 2등급 학생도 또는 3등급 학생도 올해는 교육대학교에 지원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사 1등급은 작년에 12.8%에서 36.5%다가 3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는 1등급을 맞으면 뭐 지원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한국사의 적용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수학 부분을 놓고 보면 탐구 부분은 제가 여기다가 수록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작년 대비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작년에 128점에서 132점으로 표준 점수가 올라갔고요. 수리 가형 같은 경우에는 123점에서 126점으로, 나형 같은 경우에는 119점에서 130점인데 실제로 나형은 또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러나 가형 같은 경우에 변동이 어느 정도 있고 국어 같은 경우는 변동이 매우 큽니다. 자, 그리고 2등급만 놓고 봐도 123점에서 125점으로, 그 다음에 수리 가형은 120점에서 123점으로, 나형은 126점에서 127점으로. 이제 3등급 정도 내려가게 되면 표준 점수가 작년 대비 비슷해지게 되고요. 일부분에 있어서는 뒤집어지게 되겠죠. 작년 점수가 더 높은 경우들이 나타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능이 불수능이어서 수학 또는 국어 다 어려웠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작년 점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상등급 이하에서는 점수가 떨어지죠. 그런데 표준 점수이다 보니까 1등급과 2등급 안에서는 작년보다 점수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수준의 학생들은 거의 1등급, 2등급의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보여지겠죠. 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영어 등급에서는 점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계산해서 올해 교육대학교를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학교별로다가 몇 점이라고 커트라인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물론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개별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국사 부분과 영어 부분에 대한 반영 부분을 보면은요, 경인교육대학교부터 한국교원대학교까지 반영 점수를 제가 쭉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4등급 이하는 수록을 안 했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어 같은 경우에도 4등급 이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제가 4등급 이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 점수를 가지고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면 4등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주교육대학교예요. 자, 진주교육대학교 영어 같은 경우에 4등급이다 그러면 92점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진주교육대학교는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92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과목에서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점수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경인교육대학교에서는 5점 차이가 나지만 4등급이라고 한다면 1등급과의 차이가 15점이 차이 나는데 다른 점수가 아무리 잘 맞았다 하더라도 쉽지 않겠죠. 거기에다가 10점 차이가 나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 부산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70점이에요. 전혀 불가능하겠죠. 부산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3등급만 맞아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영어 반영 점수가 200점인 학교도 있고 225점인 학교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환산 점수를 가지고 계산하셔야 정확하게 반영 점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반영 점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의 수능 점수 또 표준 점수가 유리하냐 100분위가 유리하냐를 가지고 학교를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사 부분을 보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놓고 보면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등급이 30%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한국사에서는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나는 어느 교육대학교에 지원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도 대비 점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김한 컨설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고요. 또는 교대입시연구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작년도 대비 정보를 자세하게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진학사나 UA나 기타 여러 합격 예측 서비스를 다 하실 겁니다. 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그것도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저것 다 아니고 나는 실제로 김한 선생에게 무언가를 좀 물어보고 싶다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있다면 2019학년도 정시 교대 입시 설명회에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자, 일정은 12월 달 동안에 매주 주말에 설명회가 있고요. 이 설명회에 오셔가지고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직접 질문을 하셔도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학년도 정시 전형에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